천연세정제라고 해서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스푼 섞으면 곰팡이를 싹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천연 곰팡이 제거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거 사실 잘못된 방법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닌데 분명 효과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섞는 방법 자체가 화학적으로는 효율이 꽝인데요. 그럼에도 왜 곰팡이가 없어졌다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써야 곰팡이에 효과적인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지저분해 보이는 문제로 생각하시지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화장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가 눈에 거슬릴 때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에 훨씬 위협적인데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퍼뜨립니다. 만약 습도가 60% 이상인 환경이라면 단 며칠 만에 수백만 개로 증식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이나 결로가 생기는 부분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떠다니다가 우리 코와 입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곰팡이 독소가 체내에 쌓이면 만성기침, 천식, 심하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부에도 영향을 줘서 원인 모를 아토피나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부모님들께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제거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곰팡이 제거의 확실한 방법은 락스가 있죠. 그런데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락스는 곰팡이 색깔만 하얗게 탈색시키고 뿌리는 못 죽인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은 아주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곰팡이 세포를 아예 파괴해서 죽여버리죠. 문제는 침투력인데요. 락스는 표면 장력이 커서 타일 줄눈이나 실리콘 깊숙이 박힌 곰팡이 뿌리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만 하얗게 죽고 속은 살아남아 금방 다시 올라오는 거죠. 게다가 좁은 화장실에서 락스를 쓰면 발생하는 독한 냄새는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세정제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알려진 게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그렇다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곰팡이에 식초를 먼저 뿌린 후 나중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주는 겁니다. 먼저 두 재료가 곰팡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주 성분인 초산이 곰팡이의 세포벽을 녹여서 균을 사멸시키는데요. 식초를 뿌리면 곰팡이의 세포벽이 깨지며 죽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알칼리성입니다. 곰팡이를 포함한 많은 세균들은 약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알칼리성 환경이 되면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또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물리적으로 곰팡이 균체를 긁어내는 연마제 역할도 하는데요. 정리하면 식초는 곰팡이를 죽이는 역할, 베이킹소다는 죽은 균체를 제거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영상과 블로그에서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쓰라고 알려주는데요. 바로 여기서 잘못된 사용법이 시작됩니다. 이 둘을 섞는 순간 두 물질은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산성인 식초와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거품이 생기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물질의 성질이 사라지고 결국 맹물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섞는 순간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효과가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1대1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량을 할 때 완벽하게 1대1 비율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가 조금 더 많이 존재할 테고 그 친구가 세정 역할을 하게 되면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연한 세정제로 조금 바뀌는 느낌이 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효과를 100% 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따로따로 사용하고 순서를 잘 지켜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식초 도포하기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부위에 식초 원액 또는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은 용액을 솔이나 붓으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사실 원액 그대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타일처럼 면적이 넓은 곳은 10cm 폭의 도배용 붓을 쓰면 훨씬 편리하고요. 좁은 줄눈이나 구석은 칫솔로 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고 최소 1시간 방치하는 건데요. 바르고 나서 바로 닦기보다는 식초의 초산이 곰팡이 세포벽을 천천히 녹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베이킹소다 뿌리고 문지르기인데요. 식초가 발린 부위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솔이나 칫솔로 충분히 문질러 줍니다. 이때 이미 식초에 의해 사멸된 곰팡이 균체가 베이킹소다의 연마작용으로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네 번째로 물로 헹구고 건조하기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도포된 곳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뒤 마른 수건이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주세요. 아시다시피 곰팡이는 습기를 먹으면 아주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는 사실 항상 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금방금방 피어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곰팡이는 약산성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꼼꼼하게 해주지 않더라도 곰팡이가 잘 자라는 실리콘이나 모서리에 베이킹소다를 주기적으로 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는 주기가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식초와 베이킹소다 조합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먼저 대리석, 천연석 소재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대리석이나 천연석 소재의 바닥, 타일, 세면대에 사용하면 표면이 부식되거든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이 생기고 이 얼룩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칫 고급 대리석 바닥에 잘못 사용했다가 수리비가 청소비의 몇 배가 나왔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대리석이나 천연석 소재에는 과탄산소다를 미온수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 곰팡이는 제거보다 예방이 훨씬 쉽거든요. 한번 뿌리 내린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지만 처음부터 안 생기게 신경 쓰며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주면 충분합니다. 예방법 첫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곰팡이는 실내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하는데요.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곰팡이 예방법입니다. 만약 집에 제습기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없다면 신문지나 숯을 습기가 많은 공간에 두는 것도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발장이나 옷장 안, 침대 밑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로 환기하기입니다. 보통 냄새가 많이 날 때 환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환기는 단순히 냄새를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내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와 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샤워 직후, 요리 직후에는 수증기가 집안 가득 퍼지니까요. 바로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빨래를 건조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요. 빨래가 마르면서 나오는 수분이 실내 습도를 급격히 올려서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실내 건조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제습기나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를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습관 점검하기입니다. 만약 집안의 가구가 벽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구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구는 벽에서 5cm 이상 떨어뜨려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